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사회의 특성과 교육에 대해 설명하게 된 관광경영학과 문아란입니다. 21세기 사회의 변화와 교육개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사회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식의 소멸 속도가 매우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은 골즈 2000과 노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 정책을 시행했고 영국은 토니 블레이어 정부에서 교육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도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교육 정책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점. 둘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 셋째, 현대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사회의 특성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교육에서 현대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에서 이러한 이해가 필요하며 학교와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변화에 급초한 교육을 새롭게 조명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교육을 통해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5가지 특성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다원성을 추구하게 되었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사회는 정보의 생성과 유통, 축적, 활용이 사회 구조와 조건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시대는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지식 창출과 교환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넘어서는, 즉 탈모더니즘을 의미합니다. 이성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유토피아적 신념이 사라지며 이성이 쌓아올린 확실성은 바벨탑의 붕괴처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해체와 불확정성이 중요한 특징이며 불확정성, 상대주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모더니즘의 획일적 이성을 거부합니다. 모더니즘 교육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성 중심주의는 교육을 획일화시켰고 이원론에 기초한 교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성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지식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수능 위주의 교육의 한계입니다. 수능 위주의 교육은 이성 중심 교육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성 자체가 자기 모순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둘째로 다원화된 사회의 교육입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기존 교육기관의 위상이 약화되고 컴퓨터가 있는 곳 어디든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자의 역할의 변화입니다. 지식은 검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이제 전달자가 아닌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생성, 유통, 축적, 활용의 변화한 시대를 뜻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구조와 절차가 변화했고 인간의 사고와 행동, 일상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정보의 축적 속도는 매우 급속합니다. 1960년까지 문명 축적은 불과 13cm에 불과했지만 이후 40년 동안은 13층 건물 높이에 달한다고 표현됩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정보가 증가하고 지식의 소멸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중심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단순한 지식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존 네이비츠가 제시한 하이티치 하이터치 개념이 중요합니다. 고도의 기술과 감성을 조화를 통해 풍부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터치라는 것이 감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인간과의 조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것을 OTT로 집에서 볼 수 있음에도 영화관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감성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시대는 기술혁명으로 탄생한 가상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지식이 창출되고 교환되며 활자 매체에서 전산 매체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과제도 존재합니다. 가상과 실제 공간 사이의 차이, 개방성과 자율성, 그리고 규율과 제약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력 중심의 가치관과 개인의 자율성 추구 사이에도 충돌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을 사용하며 공부를 하였던 부모님 세대와 요즘은 패드나 컴퓨터로 공부하는 것이 많아진 요즘 아이들의 세대 차이 간의 이 격차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또한 아이들도 이 매체 속에서의 공부와 이 현재 실제로 교사와 진행하는 공부, 이 사이에서의 또 괴리를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 사회,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리고 부모님 세대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제 컴퓨터 활용 방법이나 요즘 AI 활용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 기반 사회는 지식이 사회 발전과 개인의 사회적 행위의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지식의 창조적 생성, 교환, 활용이 핵심이며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성 중심 지식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감정을 배제한 지식은 실천성이 떨어지고 객관주의에 치중한 지식은 주관적 능동성을 잃습니다. 또한 암기식, 고정불변식 지식은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룬 감성적 지식, 주관과 객관이 상호작용하는 개성 있는 지식, 그리고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지식과 그리고 창의적 지식 창출 능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뇌 이론과 교육입니다. 1960년대 로저 스페리는 분할뇌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교육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좌뇌는 이성과 논리, 분석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반면 우뇌는 감정, 직관, 창의성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좌우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뇌의 균형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성교육, 불확실성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우뇌를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 공동체입니다. 학교는 전통적인 개인주의와 고립성, 사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조직성과 개방성, 믿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교수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함께 협력해야 하며, 계획 수립과 공동교육, 대화와 실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중심입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학생이 무엇을 배울지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동료와 함께 또는 혼자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논리적 분석을 하고 창의적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실제 학습 맥락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맥락적 계획입니다. 교육 과정은 학급 조직과 학생들의 개인적 학습 요구 사이에서 관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에 모든 교육 과정을 일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 촉진자로 전환해야 하며,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맥락적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즉, 교육 과정의 유연성과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다음은 학생 중심입니다. 학생은 지식의 단순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창조자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개별화된 접근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된 사회와 학교 교육 과정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은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식의 일방적인 수용에서 능동적 구성으로 전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한 교과적 지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의미 구성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획일성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서 변화해야 합니다. 이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흐름이며, 과거 산업사회처럼 대량 생산 체제가 적합했던 균질화된 교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에 맞는 개성화, 다양성 존중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즉, 표준화된 인간이 아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교육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2장 학교 변화와 열린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변화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은 산업사회 기반의 교육 체계였습니다. 교사 중심, 공급자 중심 교육 방식으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교육 과정은 획일적이고 표준화되었으며 암기식, 주입식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학생은 수동적 지식 수용자의 역할에 머물렀고 평가는 경쟁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업 환경 또한 고정된 교실과 일제식 수업 형태였습니다. 반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교육 체계로 전환됩니다. 수요자, 즉 학생 중심 교육 방식으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되며 교육 과정은 개별화되고 맞춤형으로 바뀌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강조됩니다. 학생은 능동적 지식 구성자가 되며 평가는 과정 중심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개방적인 교실이자 그리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열린 교육의 등장과 배경입니다. 열린 교육이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전통적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대안적 접근입니다. 열린 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교육 혁신의 필요성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일본으로 확산되었고 한국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유년국민학교와 영문국민학교에서 시작되었으며 학습자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열린 교육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열린 교육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별성 존중입니다. 아동의 개성을 인정하고 학습 수준과 속도의 차이를 존중하며 개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경험 중심 학습입니다. 탐구를 통한 학습 참여, 직접 경험 중심,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개방적 교실 환경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자 유연한 좌석 배치, 그리고 풍부한 학습 자료가 구비된 교실이 마련됩니다. 네 번째로 획일적 교육 극복입니다.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며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습 동기와 참여를 중시합니다.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내적 동기를 자극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주도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하며 자기 평가 능력을 개발합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융통성 있는 사고력을 키우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실제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합니다. 다음은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변화입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조력자가 됩니다.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며 학생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고 흥미와 욕구를 존중하는 수업을 설계합니다. 수업도 일제식이 아니라 수준별 개별화된 방식으로 바뀌고 학생의 학습 속도와 수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자료와 과제를 제공하며 개별 지원과 수준별 학습 기회를 줍니다. 학습자는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탐구자가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탐구와 경험을 통해 학습에 참여합니다. 교실도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활동 중심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개방적 환경에서 현실 세계와 연결된 작은 사회로 기능하며 협동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 역할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 목표와 방법의 변화입니다. 첫째, 문제 해결력입니다. 교육은 단순 지식 습득에서 문제 해결과 창의성 개발로 목표가 전환됩니다. 실제 문제와 연결된 학습 내용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며 삶의 문제 해결 훈련으로 이어지고 미래 사회 적응력을 기르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성과 협동입니다. 개별성 존중과 협동학습을 동시에 강조하며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협력학습을 통해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개인 성장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함양합니다. 셋째로는 다양한 자료 활용입니다.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학생의 흥미와 필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실생활과 연결된 자료를 제공하며 다양한 매체와 자원의 활용, 개방적 자료 접근 등을 통해 학습을 확장합니다. 네 번째로는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평가는 단순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학습 과정과 성장을 고려하고 수행평가와 자기평가를 활용하며 결과를 개선과 피드백으로 연결합니다. 학생의 능력과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전인적 발달과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평가로 변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학습 환경입니다. 학생의 자발적 참여는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 생활과 밀접한 주제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미래 사회 적응력의 핵심 역량입니다. 학생은 스스로 학습 속도를 조절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능동적 의미 구성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학습 과정의 주체적 경험입니다. 학생은 목표 설정, 과제 해결, 자기 평가를 경험하고 탐구 중심 학습을 통해 이해와 적응 능력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교육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교육은 교육의 민주성과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 속에서 협력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성을 중시해야 하며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공적 학습을 보장하며 실제 삶의 문제와 연결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열린 교육은 단순한 교수법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고 평생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열린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